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의 네 번째 순서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대전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유일한 교과 면접 전형을 운영하는 한의과대학이기도 하고 학교 자체가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될 뿐더러 교육부의 이공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구센터가 있다는 매우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다 보니 이를 위주로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입시뿐 아니라 모든 한의과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한의과대학 입시를 위한 이상적인 비교과 및 입시 전략에 대해서는 석 소장님께서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 주셨으니 이 역시 꼭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정원 내 수시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가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전형은 새로이 신설된 전형이며 주황색으로 표시된 칸이 경우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차이가 생긴 전형들입니다. 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로 넘어가며 생긴 변화의 경우 인원 이동 외에는 없기 때문에 2026학년도 입시에 생긴 변화 사항보다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수시 입시 전형들에서의 특징적인 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원 이동에 대해 먼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자면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일부 인원이 넘어오면서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은 12명에서 15명으로 학생부 종합 회화인재 전형은 5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교과 교과 중점 전형처럼 모집 인원이 일부 줄어든 전형 역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면접 전형인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이 존재합니다. 일단 교과 면접 전형 자체가 이제 수시 입시에서 흔치 않을 뿐더러 한의과대학 입시 전형들 중에서는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이 유일한 교과 면접 전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의 경우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을 구별하여 선발하지는 않기에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전대학교 한의학과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한의과대학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이전부터 미적분 기하 또는 과학탐구 성적이나 해당 과목들 응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에도 한의학과는 등급 성적이 나오는 모든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이나 자연계열 학생이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 것입니다. 꼭 인문계열을 분리 모집하지 않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팀장이 제작한 2026학년도 문디컬 가능 전형 중에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전형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문디컬 콘텐츠에서도 말씀해 드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인원도 적고 역량상 자연계열 학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리셔야겠죠. 다행히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수시 전형은 거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인지라 노릴 수 있는 전형이 많겠습니다. 다만 2024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2 전형은 기회균형 지역인재 전형인지라 조건을 만족하는 수험생들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3합 5, 3합 6이라는 조건에 더해 국수형 각 4등급 이내라는 조건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3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이 각각 5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일 때 탐구 두 과목 평균이 2등급이므로 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의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전대학교 한의학과의 경우 국수형 중 특정 과목을 버리고 다른 과목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겠다는 접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의과대학 중 비슷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을 적용하는 대학은 반영 과목의 성적은 모두 3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역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수시 전형들이 2024학년도 입결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 합격자 최고 내신 성적 1.17등급, 평균 내신 성적 1.26등급, 80% 내신 컷 성적 1.29등급에 해당합니다. 해당 전형은 다행히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은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기록부가 어떻든 간에 1단계 8배수 합격권에 들었다면 취업이라도 노리겠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교과 중점 전형의 경우 합격자 최고 내신 성적 1.0등급, 평균 내신 성적 1.08등급, 80% 내신 컷 성적 1.12등급에 해당합니다. 교과 100% 전형에다가 한의학과 3합 5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 전형의 경우 합격자 최고 내신 성적 1.1등급, 평균 내신 성적 1.25등급, 80% 내신 컷 성적 1.3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지역인재 전형들이 상황이 역시 전국 수험생 대상 전형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6으로 더 낮기도 하고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 전형이 입결이 더 높았기에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회화인재 전형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애매하기는 한데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은 1.77등급이며 최고
최고에서 최저 내신이 범위는 1.27등급에서 2.58등급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특징 중 하나는 피로 관련 연구를 상당히 많이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대전대학교의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은 지난 2018년 교육부의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인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연구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성피로나 피로감을 호소할 때 우리는 보통 덜 자서 그렇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좀만 더 푹 자라 등의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만성피로를 심각한 문제로 잘 인식하지 않고 그 이유나 치료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집중하는 연구는 단순한 만성피로와 같은 증상을 떠나 실제로 WHO에서도 질병으로 인정한 원인 불명의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게 되는 만성피로 증후군이 병태 분석 및 치료법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만성피로에 대해서는 호르몬 불균형, 신경계 면역계 이상 등 여러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은 그보다는 원인이 훨씬 불명확합니다. 한의과대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체내 에너지 흐름으로 이를 해석하고 맥을 짚은 뒤에 한약을 지어준다 정도로 접근하는 줄 아실 수도 있으나 이제 한의과대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동서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부신절제 생쥐를 통해 만성피로 증후군이 임상적 특징을 재현하기도 하고 동물 모델을 통해 세로토닌 과다 분비의 영향을 찾아보기도 하는 등 과학적으로 만성피로 증후군이 원인 분석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연구센터에 소속된 학생 연구원들 역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피로 유병률, 바이러스 감염과 만성피로 증후군 발생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피로에 접근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만 보면 의과대학과 다르지 않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동서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의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브레인포그 현상이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이 브레인포그 및 피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약물로 환기와 단삼이 추출물을 조합한 한방 약물인 미엘로필의 효과를 전임상 연구로 검증한 바 있습니다. 미엘로필의 경우 이미 동서생명과학연구원에서 2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3상 임상시험을 신청한 상태로 동서생명과학연구원에서 핵심으로 미는 약물이자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된 단계이니 미엘로필을 연구하겠다 보다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위한 다른 약물 및 치료법 접근에 힘쓰겠다는 접근이 좋겠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 자주 활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인 명상 역시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연구팀이 밝혀내기도 했으니 여러 방식으로 만성피로 증후군이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피로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께서는 이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성피로 증후군을 연구하는 연구센터이기도 하고 꾸준히 관련 연구 실적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학생부터 만성피로 증후군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성피로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꼭 들어맞는 비교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피로 증후군만큼은 아니지만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전공 교실에 대한 꽤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병리학교실, 본초학교실 등의 기초교실부터 간계내과학교실, 심계내과학교실,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부인과학교실 등이 임상교실까지 있는데 대상질환이나 임상치료법, 개설 클리닉 등 꽤 관련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과대학이나 특정 질병에 관심이 있으나 어떻게 목표를 구체화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께서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홈페이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앞선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을 이끄시는 교수님은 손창규 교수님으로 한의내과학 중 간계내과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간염을 비롯한 간장질환, 빈혈 등의 혈액질환, 만성피로증후군 및 노화, 영양 및 대사 관련 질환, 중독 등을 다루는 것이 간계내과학 교실이며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의 경우 대한셀팜이라는 회사와 함께 만성피로 관련 치료제뿐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등을 고칠 수 있는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니 이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대학교의 경우 대전대학교 자체가 한의사였던 지산 임달규 선생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한의과대학 및 부속 한방병원을 많이 밀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의과대학은 지방, 그 중에서도 원주, 제천, 완주 등등 비교적 엄청난 지방권에 속해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크나큰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역사도 경희대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는 편에 해당하고 입학 정원도 탑5 안에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경우 학점을 후하게 준다기보다 자비 없는 학점으로 유급 위기에 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학교생활 및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니 이러한 양면성을 모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여러 한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